갑진년 갑술월 8번째 정화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일간 8번째 순서고요. 활로절입일 양력 10월 8일 화요일인 을사일 되겠고요. 오전 새벽 4시에 활로가 들어옵니다. 핵심 일정 10월 1일 그리고 이제 3일 9일 이렇게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되어 있죠. 5일에는 오프라인 특강이 있으니까요,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제 8번째 정화까지 왔습니다. 남은 일간은 이제 신금하고 간목 되겠네요. 정화일간 갑술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갑진년의 정화일간 빼먹을 수 없는 이 정인이라고 하는 게 맞죠. 이 인성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힘든 정화가 있고 좀 덜 힘든 정화가 있겠죠. 그러니까 힘들긴 다 힘들다는 얘기예요. 안 힘들 수가 없다. 왜냐면 우리가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공부하는 시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공부하고 눈치 보고 숙제하고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라고 하는 부분의 이 간목은 앞으로 정화가 오래 가기 위한 준비와 노동을 하는 거죠. 다양하게 많은 에너지와 시간, 돈이 소모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편하게 하려면은 그야말로 윗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낯선 물건을 다루더라도 그 물건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사람이 알려주면 좀 더 수월하게 배울 수가 있죠. 전문가, 첫 번째로는 전문가, 그리고 선생님, 부모나 선배, 윗사람, 후원자, 스폰서, 다 여러 가지 의미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갑진년의 이 간목의 정인으로 힘들더라도 극복할 수 있겠죠. 좀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다. 밀어주는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절벽에서 밀어주는 건 안 되겠죠. 밀어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밀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갑술월도 그런 갑진년의 간목이 한 차례 더 중복돼서 오는 그런 느낌이죠. 간목이 2개가 됐다 해가지고 더블로 간목을 겪고 이런 개념보다 이 갑진년의 간목이 중심이 되어서 또 한 번 타겟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정화가 간목을 겪는 이 시기가 갑진년의 갑술월이 된다. 간목을 아주 직접적으로 받아 쓰는 거니까 연애 있을 때는 1년짜리 좀 막연한 저변에 깔려있는 갑진년의 느낌이라 하면 갑술월이 됐을 때는 그 간목이 한 달짜리로 가깝게 다가오는 거예요. 한 달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갑술월의 간목과 관련이 되어 있다. 아시겠죠? 갑진년은 1년짜리, 갑술월은 한 달짜리. 그래서 1년짜리는 길게 가지만 이게 내 눈앞에 바로 코앞에 있는 것보다는 은근하게 이제 깔려있는 그런 느낌이고, 갑술월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오늘 먹을 저녁 식사 같은 느낌이죠. 갑진년은 1년 동안 쓸 카페트 같은 거죠. 장판, 카페트, 이런 거. 그래서 이 정인이라고 하는 걸로 참 다양하게 울고 웃고 생각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또 계획이라든지 뭘 좀 새롭게 시작을 해볼 일도 생길 수 있고, 바꾸거나 변경하거나 사람들도 다양하게 만나면서 관계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술충이 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갑진년의 갑술월이기 때문에 이 갑진년에 가장 크게 움직이는 시점이 이제 충하는 진술충이 되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묘년 6월 같은 때 이제 신유월이 되죠. 그럴 때 이제 묘유충으로 하나의 그런 인연이 형성이 되고, 이 갑진년에는 갑술월로 이렇게 진술충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매 년마다 이렇게 충이 되는 그런 시점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나의 뿌리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이 갑술월 같은 때는 술중에 정화가 여기 배정이 되어 있죠. 자기 비견의 뿌리입니다. 정확한 착근지죠. 그러면 이게 진술충이 되면서 이 정화가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든 움직인다. 영향을 받는다. 이 진술충이 인연으로 일어나는 갑술월의 전반적인 일들은 이 정화일간과 무관하지 않다.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안에 있는 이 개수도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삼합적인 중기의 충돌이면 이 개수도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직접적인 영향권은 이 술중의 정화가 제일 크게 다가온 한 달짜리 갑술월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화가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계획적으로 뭐를 하든 손을 대든
움직이든 여기에 다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주변 사람들이나 해당 일에 대한 거나. 뭐 사고를 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뭐 그게 좋은 의미로든 그렇지 않은 의미로든 사고를 칠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진술충의 여파로 술중의 정화가 움직이는 부분. 그래서 이제 충을 맞았다, 충을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뭐가 움직였느냐 이거를 이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충이나 뭐 형살이나 다양하게 이제 뭐 육합, 삼합, 방합 이런 것도 그 글자가 결국에는 뭐를 만들어냈냐, 결과가 중요한 거죠. 충이라고 하는 뭐 부딪히고 깨지고 어떤 조건에 대한 쓰임과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발현이 됐느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정화한테는 상관의 충이잖아요. 상관의 충. 그러니까 갑진년이 상관운인데 이 술토라고 하는 상관이 한 번 더 오므로 인해서 이제 충돌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상관 충을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이 지장간들, 특히나 이 정화라고 하는 본인의 뿌리가 흔들리고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이때 이제 뭐 부정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내가 이제 타격을 입는 거죠. 실제로 어떤 존재감에 대해서 상실되거나 뭔가 이제 성적이 안 나오는 거 있죠. 돈을 벌었다, 회사 내에서도 어떤 실적을 냈다, 그런 걸로 내가 존재감을 드러냈는데 그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니까 존재감이 이제 안 드러나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 갑자기 하던 일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실로 가면은 이 정화라는 거에 대한 존재감들이 좀 줄어드는 이런 걸로 가는 것인데, 득으로 볼 것 같으면은 여기서 존재감이 이제 새롭게 각인이 되는 거죠. 존재감이 새롭게 각인이 된다. 그래서 이제 갑술월의 총평은 그렇습니다. 갑진년 움직임이 둔했다. 이거는 갑목이라고 하는 정인으로 인성으로 식을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뭘 하려든지 간에 항상 허락을 받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엄마한테 허락을 받고 하듯이. 이제 보통 우리가 또 허락받는 걸 뭐라고 합니까? 신고하죠. 문서적으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하죠. 뭐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하고 애기 나오면은 이제 출생신고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허락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그냥 안 받고 해도 되긴 돼요. 그러나 법적인 보호를 받거나 예를 들어서 뭐 돈이라든지 지원금 받고 할 때 뭐 등록이 돼 있어야지 돈을 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순서와 절차에 입각해서 내가 그냥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 시기가 갑진년이라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갑술월은 정확하게 내가 계획한 일들이 벌어지는 때라는 얘기죠.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날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뭐 누군가는 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이제 뭐 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벌이 분명해질 때가 갑술월이다.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상을 받든 벌을 받든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래서 이때부터 움직이는 시기가 되니까 다양하게 좀 둔화했던 정화일간 분들 기운 좀 내시고, 다양한 기회와 환경이 찾아올 국면으로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좀 기대해 볼 만 하겠죠. 어쨌든 뭐 인연들이 찾아오는 거니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장운부터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운 정화일간 갑술월. 일단 갑목이 떴어요. 그럼 뭐 갑진년도 그렇지만 갑술월 새로운 시작이죠. 이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신호탄, 출발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부서 이동이 될 수도 있겠고요. 취직이 새로가 될 수도 있고, 각종 발령, 어디로 발령받고 정해지는 것들, 이런 것도 될 수 있겠고, 그냥 그런 이동수가 없더라도 뭔가 새로워집니다. 이때부터 새로워진다. 개수까지가 정점이고 갑목부터는 새로워진다. 뭘로 새로워지냐? 인성이잖아요. 문수적으로 이게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예정돼 있던 이동이라든지 어떤 흐름에 대해서의 새로운 출발점이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리프레시 될 수 있는 일들, 당연히 새로운 사람도 만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기분 전환할 일들, 그리고 이제 아까 상벌이 따라온다고 했듯이 부정적일 때는 각종 조사받을 일 있죠. 어떠한 사건 사고에 좀 연루가 돼가지고 조사받을 일, 평가받을 일, 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내가 이제 뭐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은 이제 뭐 그 문제점에 대해서 뭐 신고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뭐 적발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감시나, 그러니까 문서적인 부분에 대한 기록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뭐 대충 야매로 했던 거, 가라로 했던 거, 그런 것들이 좀 걸릴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좀 다른 때보다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벌이 따라오는 그런 부분이 된다. 백수 및 구직자다 이러면은 임시직이나 계약직의 경우에는 취직이 다소 수월한 편으로 좀 보여져요. 그런데
정규직은 조건을 잘 협상해야 됩니다. 이게 내 욕심만 채우자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이제 먹고 살자고, 뭐 힘든 국면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나도 내려놓고 당연히 협상이 가능한 쪽으로 좀 진행을 해야지, 얼마 안 주면은 안 하겠다, 이거는 뭐 스스로 좀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 정규직의 경우에는 조금 더 타협을 잘 하시는 게 좋다.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뭐 계약직으로 갈 수도 있고, 하여튼 욕심이라든지 현실 파악 이런 걸 잘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직 희망자다 그러면은 이제 이직을 미리 한 사람도 있겠죠. 이 정화일간 갑진년 전반적으로 이직 충분히 가능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직을 미리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요 시기에도 이직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제 욕심을 부리지 말고 타협해야겠죠. 위에 정규직 부분으로 연결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욕심을 부리면 이거 오는 기회도 날려먹을 수가 있는 거니까 최대한 타협을 해서 급한 물부터 끄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너무 고집 피우지 말고 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다 이러면은 전문성을 인정받는 시기, 상벌에 대한 부분의 연장선입니다. 상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 전문성이나 어떤 가치가 있다 이러면은 이제 인정받는 시기죠. 간목으로 문서 인정받는 거예요. 임명장 뭐 상 받고 여러 가지로 사람들한테 대우받고 알리는 시기. 일이 많아진다 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일이 많아진다. 부정적이면은 순서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원래는 내가 뭐 승진이라든지 뭐 이동수라든지 당연히 내가 가는 건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후배라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람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내가 순서적으로 밀렸다 이러면은 이제 열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적으로 밀릴 가능성, 이거는 당연히 인성에 대한 부분에 작용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지지의 상관으로도 작용력도 돼 있고, 정인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좀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뭐 책임자라든지 평소 행실, 평판 뭐 이런 걸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뭐 억울하다고 해서 뭐 그것만 답은 아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운 같은 경우에는 원활한 지원이 들어와요. 지원이 들어오고 투자, 이걸로 순조로운 출발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도 나를 투자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디 좋은 자리 있으면 너 한번 가서 해봐라 하면서 이제 뭐 추천서 넣어주고 보내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사업도 마찬가지로 내가 뭐를 하려고 했을 때 거래처 사장님이 좋은 조건으로 뭐 계약을 해준다거나 나를 도와주는 사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대출이나 금전적인 지원 이런 것도 다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잘 나오는 거예요. 이 시기만큼 내가 딱 알맞은 타이밍에. 근데 부정적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과거에 얽힌 일들 처리하느라 곤욕스러울 수 있다. 그거는 내가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문서라는 게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과거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새로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업도 기존에 하던 일에 대한 정리가 돼야지 새로운 아이템으로 또 탈바꿈을 하는 건데,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이 정리가 안 되니까 이거를 정리하고 가느라 출발이 늦어지는 거죠. 인성운에는 항상 그런 게 따라옵니다. 과거에 얽힌 일을 빨리 정리를 할 수 있어야, 그래야 새롭게 출발을 해요. 그래서 제일 빨리 움직이는 사람들은 인성이 발달된 사람들이 제일 빨리 움직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이미 서류를 갖고 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좀 해볼까 하면서 어디 뭐 물어보고 뭐 절차 알아보고 그러는데, 이 인성을 가진 사람들은 문서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 찍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인성이 있는 사람들이 움직일 때는 정말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남들은 알아보고 집에 갔다 올 시간에 벌써 계약 다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을 한다고 하면 제일 늦게 해야겠죠. 이게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일들을 처리하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되고 전화해서 여보 뭐 이거 해도 되겠냐 하고 뭐 이러면은 어느 세월에 계약을 하냐 이거지. 그럼 다른 사람들이 물건 다 가져가고 내가 그럼 이제 계약해보겠다 하는데 이미 다 팔렸는데, 이것도 인성의 부작용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인성을 잘 쓴다, 발달이 좀 돼 있다 이러면은 그럼 뭐 슬쩍 보고 이거 계약해야겠다 그럼 당장 도장 찍으시죠. 그 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정확하게 계산 끝났으니까 그 어떤 설명도 필요 없이 가자, 끝.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함께 가자, 끝. 계약할 때도 뭐 사람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이런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진짜 인성에 대한 본질이지, 고민을 하고 뭐 엄마한테 물어보고
인성의 경우에는 충분히 또 책임자가 그런 사람일 수 있잖아요. 아버지든 엄마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인성의 본질이 아니란 얘기예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빠르게 치고 나가고 기회는 지금 이 순간, 딱 지금 이 타이밍, 이런 거니까 거기에서 성패가 갈린다. 그래서 이제 4, 5번까지 보셨고 이성운으로 넘어가가지고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한, 그러니까 기존 관계도 새롭게 시작할 만큼 좀 더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관계의 끈을 좀 부여잡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고 투자하고 신경 쓰고 고쳐도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 먹기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근데 마음을 안 먹으면은 또 이거는 만약에 관계를 하고 있었다 이러면은 뭐 그만둘 수도 있고, 그야말로 뭐 환승연애 뭐 갈아타는 게 되든 기존 걸 끝내든 뭐 새롭게 시작을 하든,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거는 기존 걸 끝낸다는 키워드도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작은 뭐 솔로를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솔로를. 누구는 지금 솔로인데 연인에서 이제 솔로를 시작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연인 관계 끝내는 거니까 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음 먹기에 따라 새로운 시작. 이제는 그만해야겠다 이 관계를. 그러면 이제 끝내고 솔로. 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면서 뭐 갈아탈 수도 있고. 부정적이면은 이게 과거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결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탈바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옷이 잘 안 벗어지는 거죠. 우리가 바지 벗을 때도 막 팔이 낑기고 막 소매가 좀 좁으면은 잘 안 벗겨지죠. 뭐 이렇게 서서 벗다가 막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게 다 정확하게 탈바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다치고 엉덩방을 찢고 막 멍들고 이러면은 승질나고 그러듯이 심리적인 불안. 왜 심리적인 불안이겠어요? 과거의 문제들이 한 큐에 정리가 안 되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운부터 보자면은, 새 출발이 수월한 경우는 솔로 탈출이 된다. 새 출발이 가능한 경우가 뭐겠어요? 그 수월한 경우가 과거에 미련이 없거나 지금 내가 깨끗한 상태다. 그러면 인성이 순기능으로 작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인성이 좀 지저분하고 좀 아주 별로다, 인성이 좀 안 좋다, 이거는 과거에 뭔가 미련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생각은 전 여친, 전 남친 뭐 이런 거 머릿속에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집안에 있을 때도 이제 쓰던 물건들이나 뭐 그런 추억들 있죠. 이런 게 정확하게 그 사람 생활권 안에 다 존재하는 부분들. 이러면 새 출발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인성에 대한 문제로다가 자기가 그런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고 하면, 그럼 누구를 만나든 내가 환경을 바꿔도 정신이 딴 데 가 있으니까 제대로 새 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고, 이제 과거에 이제 머물러 있으면은 어려운 게 그렇다는 거죠. 새 출발이 가능한 경우는 솔로 탈출이 된다. 미련 없이 정리를 싹 하고.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있을 때 잘하고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잡는 게 갔으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미련이 남을수록 힘들다는 거죠. 특히나 올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올해 갑진년이 그럴 수 있다. 거기에서 이제 갑술월은 하나의 터닝 포인트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의 경우에는 새 출발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 차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 대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있지는 않은지, 그냥 나는 계속 주구장창 솔로였다, 이런 사람도 왜 솔로를 탈출을 못하는지 이 원인이 있겠죠. 뭐 사람을 만날 기회라든지, 아니면 시도를 해볼 상대가 있었는데 이렇게 뭔가 하다가 안 됐다고 하면 내가 좀 어필이 잘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가치라든지 자격에 대한 것들, 내가 연애할 만한 자격이 되면 누가 왜 안 좋아하겠어요? 서로 막 만나자고 하죠. 근데 이제 사람을 만났는데도 뭔가 잘 안 됐다고 하면 내가 아직 부족한 게 뭐가 있으니까 어필이 안 된 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그럼 보완할 점들을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솔로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썸은 시작에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작에 문제가 없었다 이러면은 원만하게 연인관계로 발전이 가능한데, 시작할 때 뭔가 이게 꺼림칙한 일이 있었다, 그리고 뭐 정확하게 나한테 이제 들어온 게 아니라 이게 들어온 건지 마른 건지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상대의 의중을. 이러면은 피곤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확실하게 알아보고 연인관계로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썸까지만 됐으면 차라리 피해를 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연인 관계로 발전하면서 이렇게까지 좀 문제가 심각해질 줄 몰랐다 하면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썸이다, 뭐 연인 관계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상대에 따라 다른 거니까 잘 봐가지고 해야겠죠. 전문가한테 뭐 상담을 하든지, 뭐 연애 상담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주변에 전문가가 있다. 친구 중에 뭐 연애 고수다. 뭐 그러면은 이제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게 없다 이러면은 혼자서 또 방황하고 이러지 말란 얘기죠. 뻔히 문제가 보이는데 그거를 못 보고 지나치거나 봤는데도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봐야겠죠. 문제라는 거를. 자, 그리고 연인 관계다 이러면은 이제 여기서 정확하게 내가 상대방과의 관계에 어떤 확실한 미래를 약속하거나 뭔가 믿음직한 그런 것들을 내가 뭐 확인을 했다. 이러면은 이제 소유권이 정확하게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과 나하고의 강력한, 쉽게 뗄 수 없는 이런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이 딱 생겨서 나는 누구누구의 뭐 남친, 뭐 여친 이런 걸로 확실하겠다. 검증을 받는 이런 거고, 이제 관계의 믿음과 확신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격이라든지 가치가 좀 좌우합니다. 인성이라는 거는 오래 공들인 거니까, 오래 공들였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마음들이 느껴지니까 이 사람을 의심할 이유가 없는 건데, 우리는 왜 의심합니까? 이 사람하고 뭔가 관계가 시작은 되어가는 것 같은데 별로 나한테 공들일 것 같지가 않아. 이러면은 이제 그냥 시작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면서 믿음이 안 가는 거잖아요. 근데 오랜 시간 공들이면 누가 그걸 의심하겠어요? 그쵸? 근데 처음부터 공들일 것 같은 느낌의 사람은 왠지 마음이 간다는 거죠. 이 사람이 나한테 아직 공들인 건 없는데 왠지 한결같은 사람 같아. 또는 아직 의심을 막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 이러면은 이제 시작이 수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이랄지 가치랄지 그런 것을 좀 나타내죠. 그래서 연인 관계는 이런 것을 또 얘기할 수 있겠고요. 당연히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관계가 확실해지는 시점에 어지간하면은 관계에 확실한 검증이 딱 마크가 찍히는데, 그 과정에서 뭐가 실수가 있거나 사건이 발생이 됐다 이러면은 그냥 완전 나가리가 되는 거죠. 믿으려고 했는데 역시 아니구나. 뭐 실망을 하게 된다든지 의심을 받게 될 상황이라든지, 하여튼 중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사람 관계에서 중요한 시점이다. 신뢰 관계에 대한 중요한 시점이다. 여기서 실수를 하면은 좀 어렵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갑진년의 중요한 시점이니까 이 시기는 좀 다른 때보다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좋다. 부부 관계라고 하면은 진로적인 어려움이 없다고 하면은 관계는 좀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관계라는 거는 그래도 사는 거잖아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열심히 살자 하면서 이제 심기일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로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겠어요? 이게 뭐 하려고 하는데 잘 안 풀리고 막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면은 또 잘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꾸 이제 심기를 건드니까 여기서 또 싸움을 또 피할 수도 없고 아예 뭐 닫고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니까. 문서적인 어려움은 이거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수록 좋은 쪽으로 해결하고 발전할 수 있는데, 이게 문서적 어려움이 생기면은 여유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여유가 생기기가 좀 힘들다. 그렇게. 하여튼 이성 관계는 뭐 그렇습니다. 복잡한 부분이라고 하면 복잡하다고 할 수도 있고, 단순하다고 하면은 인성만큼 또 단순한 게 없어요. 계획대로 그냥 가는 것일 뿐이니까. 근데 우리가 뭐 사실 사람 관계가 계획대로만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더 어려운 거죠. 만만치 않은 게 사람 관계입니다. 자, 재물운을 볼 것 같으면은 당장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돈을 좀 만져볼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또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각이 나온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로 하면은 앞으로 얼마 정도 벌겠다. 뭐 이런 각이 좀 나오는 그런 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제대로 공들이고 투자 잘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결과를 조금씩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당장 대박을 맞이하고 뭐 그러는 거는 아니어도 조만간 이제 재물적인 안정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각을 좀 본다. 이런 거죠. 부정적일 때는 이게 순서가 잘못돼가지고 재배치 하는 거죠. 내가 기존에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꼬인 거예요. 순서나 절차나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꼬인 것들 풀고 재배치하고 다시 이제 처음부터
손을 봐야 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죠. 번거로운 것들이나 아니면 뭐 작동이 안 되는 물건들 이런 거 이제 수리하고 부품 갈고 전원을 켰는데 전원이 안 들어오면 이거는 낭패니까 그런 것들, 뭐 배터리 같은 거 다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켰는데 전원이 안 들어오지? 코드를 꽂아야지 들어오는 건데 그거를 깜빡하고 코드 꽂지도 않고 그냥 전원을 누르면 안 들어오는 게 문제인 걸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있고 배터리가 나갔는데 기계의 문제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 그런 정말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컴퓨터 수리를 하거나 뭐 여러가지 전자기기 만드시는 분들 보면은 일반 소비자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 사항들을 이제 갖고 오는데, 정말 단순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순서가 잘못돼서, 그러니까 매뉴얼대로만 딱딱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순서적으로 잘못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인성이죠. 정인의 부분, 순서에 대한 것이 정말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갑진년의 갑술월 정화일간 정인이라고 하는 걸로 대표가 됐고, 이 시기에 만들어가는 걸로 이제 을사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부터 다양하게 움직임이라든지 또 뭐 이동수라든지 사람도 새롭게 만날 일이라든지 이렇게 생길 수 있겠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무엇보다도 멘탈 관리, 과거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앞으로 전진을 해 나가야 합니다. 과거에 미련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가 중요해요. 그런데 또 다른 일간은 모르겠지만 정화일간한테는 또 과거가 그만큼 중요한 시점이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이 더 빨리 시작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먼저 일어나는 새가 뭐 먹이를 먹는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이렇게 순조롭게 출발하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정화일간 분들도 갑술월 한 달간 무탈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 이제 을해월 준비할 때 찾아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